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단디 뉴스라는 지역 언론의 기사 여러 편입니다. 네, 경남 진주시 이야기죠. 맞습니다. 아주 특별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위기에 놓인 아이 한 명을 위해서 글쎄 도시 전체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 정말 유명한 말이죠. 네,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이 격언을 진짜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한 도시의 노력을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온 진주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줄여서 항마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항마통. 이 시스템이 대체 뭐고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점을 먼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진주라는 한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항마통이 2026년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의 시범 사업이거든요. 와, 그럼 일종의 선발대인 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주가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 나아갈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뭐랄까 아주 중요한 시험 무대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왜 더 이상 학교 혼자서는 학생들 문제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걸까요? 사실 예전에도 어려운 학생들은 있었을 텐데 지금은 뭐가 그렇게 달라진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그 답은 기사에 나온 학교 통합지원센터 안서연 센터장님의 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겪는 위기 징후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 배경과 원인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렇게요. 복잡하고 다양하다. 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아이들의 정서적 고립감이나 불안 이런 게 훨씬 심해진 것도 큰 영향을 미쳤죠. 그 말씀이 와닿네요. 예전처럼 그냥 가정 형편이 어렵다거나 학교 적응을 못한다 이 정도로 딱 잘라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장에서는 복합위기 학생이라는 말을 써요. 복합위기요? 네, 말 그대로 여러 위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죠. 예를 들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님 갈등으로 이어지고요. 그게 또 아이의 정서 불안을 만들고 결국에는 건강 문제나 학교 부적응으로까지 번지는 시기예요. 아,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군요. 그렇죠. 마치 실타래처럼 얽혀서 서로를 더 악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학교 선생님 혼자서 풀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사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교실에서 갑자기 친구를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간 한 학생이 있었대요. 네, 언뜻 보면 그냥 흔한 문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과거의 관점이었다면 아마 담임 선생님이 훈육하거나 생활 지도로 끝났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는 거죠? 달랐습니다. 선생님이 이 행동을 단순한 말썽이 아니라 신호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신호를 바로 항마통 시스템에 올렸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일단 전문가 상담이 시작됐고요. 그 결과 아이의 행동 뒤에 아주 심각한 가정의 경제적 위기, 그리고 그로 인한 부모님의 잦은 다툼이라는 근본 원인이 숨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아, 문제의 뿌리를 찾았군요. 그렇죠. 그 후에는 정말 일사천리였습니다. 학교가 즉시 행정복지센터랑 연계해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게 하고요. 동시에 진주시 가족센터의 심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아이와 가족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아이의 문제 행동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행동을 일으킨 원인에 직접 개입한 거네요. 맞습니다. 학교가 할 수 있는 교육을 넘어서서 생계 지원이나 가족관계 회복 같은 전문 영역까지 지역사회가 바로 달려들어서 해결한 거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은 학교 밖에 있는데 자꾸 학교 안에서만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아, 항마통은 문제의 뿌리를 찾아서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통로와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 구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지네요. 마을이 아이를 돕는다는 말은 참 좋은데 자칫하면 그냥 좋은 마음 가진 사람들의 막연한 연대? 이 정도로 그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진주는 이걸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마침 이영환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님의 칼럼에서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봤어요. 바로 협력, 연결, 그리고 울타리입니다. 아,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주셨네요. 그 세 가지 키워드를 하나씩 살펴보면 항마통의 정체 그림이 보입니다. 네, 첫 번째, 협력. 이건 말씀하신 대로 막연한 선의를 넘어서는 공식적인 체계를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학교는 아이들을 매일 가장 가까이서 보잖아요. 현장 전문가죠. 그리고 지역 복지기관들은 복지, 의료 이런 전문 자원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고요. 그런데요, 그런 공식적인 체계를 만들었다고 해도 기관들끼리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없었을까요? 보통 여러 조직이 얽히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기 쉽잖아요. 아,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시범사업 초기에 그런 우려가 많았다고 해요. 그렇죠. 진주가 찾은 해법은 협약과 소통이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2025년 7월에 진주교육지원청, 진주시청, 경찰서, 지역대학, 법무부 보호관찰소까지 주요 기관 6개가 공식 업무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아, 협약이요? 네, 이걸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고요. 우리 기관은 학생 위기 문제에 대해 이만큼 책임을 지고 이렇게 협력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약속을 공식화한 겁니다. 법적, 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각자의 역할을 딱 정해놓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제 실무 기관들 있잖아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곳들. 네네. 이런 30개에 달하는 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이에요. 이 자리에서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해결책을 같이 찾는 거죠. 아, 꾸준한 소통이 결국 벽을 허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연결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지역기관이 단순히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랑 가정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징검다리요? 네, 특히 방과 후나 방학처럼 학교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시간 있잖아요. 그 공백을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같은 곳들이 촘촘하게 메워주는 거죠. 아하. 위기 학생이 발견되면 즉시 복지, 의료, 상담기관과 연결하고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사례 관리를 진행합니다. 이건 일회성으로 지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꾸준히 함께한다는 의미예요. 학교가 혼자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짐을 지역사회가 체계적으로 나눠두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울타리네요. 이건 앞서 말한 협력과 연결의 최종 목표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울타리는 단발성 지원을 넘어서는 거죠. 아이들이 이 지역 안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그걸 주는 든든한 사회적 보호망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군요. 네, 학교, 지역기관, 지자체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아이와 그 가정에게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 이게 이 시스템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해 위험이 있어서 모두가 긴장했던 해광학교 한 학생 이야기인데요. 이건 정말 학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죠. 네, 아마 교사들이 느끼는 무력감이나 불안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항마통을 통해서 학생 지원 회의가 열리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교내 지원팀뿐만 아니라 외부 병원, 심리상담센터, 심지어 체육활동 지원기관 담당자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와, 여러 분야의 전문자들이 한 학생을 위해서 다 모인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 자리에서 교내 지원은 물론이고 외부 병원과 연계한 전문적인 의료 지원, 아이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발산시킬 체육치료, 또 근본적인 불안을 다룰 심리치료까지 정말 다양한 방안이 동시에 그리고 통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인 게 아니라 한 학생을 중심에 놓고 최적의 해결책을 함께 설계했다는 거네요. 네, 기사를 보면서 제가 정말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학생이 낯선 사람과의 신체 접촉에 민감하다는 점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서 지원 계획을 짰다는 대목이었어요. 잠깐만요. 행정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섬세할 수 있다고요? 하하, 그렇죠. 보통 이런 시스템은 좀 행정 편의적으로 돌아가기 쉬운데 그 정도로 개인화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맞춤형 지원의 핵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해결책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닌 거죠.
학생 한 명 한 명의 고유한 상황과 기질, 특성을 존중하는 통합적인 접근. 이것이 이 시스템이 가진 가장 큰 힘 중 하나입니다. 아,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한 학생을 중심에 놓고 머리를 맞댔기에 나올 수 있었던 말 그대로 한 아이를 위한 솔루션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섬세하고 깊이 있는 지원을 받은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자료를 보니까 2023년에 19명, 24년에 21명, 그리고 25년 10월 기준으로 25명이었습니다. 네. 솔직히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보다 숫자가 많지 않네? 라고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65명이면 이게 정말 효과적으로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혹시 시스템 문턱이 너무 높아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접근조차 못하는 건 아닐까요? 그 의문은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숫자가 이 시스템의 성공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는 아닙니다. 항마통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사업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여러 위기가 중첩된 복합적 위기에 처해서 기존 시스템의 균열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가장 큰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한 이를테면 병원의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같은 개념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아, 그러니까 양적인 확대보다는 한 명이라도 확실하게 살려내는 질적인 깊이에 집중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지원의 양, 퀀티티보다 질, 퀄리티와 깊이가 훨씬 중요합니다. 한 명의 아이라도 놓치지 않고 그 아이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뀔 때까지 깊숙이 개입하는 게 목표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굴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숨어있는 위기 학생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찾아낼 것인가, 이건 이 시스템이 계속해서 풀어야 할 숙제죠.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65개의 사례를 통해 쌓아올린 경험들은요, 2026년 전국 시행을 앞둔 지금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오늘 논의를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진주시는 학교가 신호를 보내면 지역사회가 반드시 응답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를 통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오래된 격언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이상 교사 개인의 환신과 희생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 모델이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순환 구조요? 네, 지역사회가 복지, 상담, 의료 같은 비교육적인 부담을 덜어주면 학교는 비로소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죠. 그 결과 가정은 위기에서 벗어나 더 안정되고 아이들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바로 항말통이 꿈꾸는 진정한 마을 교육 공동체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주의 실험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어떻게 하나의 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의 위기에 응답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 가지 궁금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어떤 점이신가요? 이 모든 것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어른들의 관점에서는 분명 성공적인 이야기인데 이 경험의 한가운데 있는 학생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모두 이 시스템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관과 어른들의 시선에서 성공 사례를 조명하고 있으니까요. 교육청, 복지관, 상담센터, 병원 이렇게 많은 기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게 자칫 학생에게 나는 문제야 라는 낙인을 찍거나 주변의 특별한 시선 때문에 부담감을 주지는 않을까요? 도움의 손길이 오히려 또 다른 무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효과적인 지원과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 사이의 균형,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이 시스템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도움을 받으면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면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때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